외부성. 자, 외부성. 외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적 시장 실패의 유형 중에서 거래 대상의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게 공공재와 외부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절에서는 지금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 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서 외부성은 보고 공공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장을 만들어서 다다음 시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학의 책의 특성상 이 외부성은 개념이나 의미점도 알고 가는 거고 공공재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을 달리해서 편찬되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 비가격 효과로서 시장 경제의 가격 기구 내에서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이다.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이외에 다른 경제 주체의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한다.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가격 기구를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가격 효과의 속성이다. 인접 또는 관련 경제 주체에게 그 영향을 파급시키는 특성, 인접 효과 또는 파급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성은 시장 실패를 일으키게 되죠.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라도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구조 측면에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데 그 시장 구조, 즉 시장의 틀이 완전 경쟁적이라도 외부성이 발생한다든지 공공재 같은 경우는 자원부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사회적 한계 대체율과 이건 곧 사회적 한계 대체율과 사적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적 한계 대체율, 사적 이익만 봤어요. 가계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익 극대화, 이 사적 이익이잖아요. 사적 이익을 봤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사회적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회적 이익, 공공재, 정부, 공공경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한계 대체율 개념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죠. 사회적 한계 대체율이 사적 한계 대체율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뭐가? 외부성이. 그래서 사회적 한계 또 사회적 한계 변환율이 사적 한계 변환율이라고 일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사적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계 대체율, 그냥 한계 변환율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걸 세분한 거죠. 사적 한계 대체율, 사회적 한계 변환율. 그 다음에 사적 한계 대체율, 사적 한계 변환율, 사회적 한계 대체율, 사회적 한계 변환율 이런 개념이 이제 지금 다시 나오죠. 시장적 배분은 시장적 배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적 배분이야. 이 시장적 배분은 이러한 시장적 배분은 사적 배분이야. 시장적 배분은 사회적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 자원 배분의 왜곡은 곧 시장 실패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재정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재정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측면만 주로 보느냐? 이것만 봐요, 이것만. 시장적 배분, 사적 균형만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공적 시장을 여기에다만 방점을 두고 설명해 버리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재정학을 전공하고 공공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는 교수님들은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계셔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근데 재정학을 전공하지 않고 그냥
사적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만 보는 측면에서 시장을 공공시장을 볼 때는 좀 왜곡되는 말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적 배분은 사회적 재적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은 시장 실패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성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죠. 자, 이 시장은 소비와 생산이잖아요. 이 시장의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소비행위, 생산행위 이렇게 나눠진 거죠. 소비행위 중에서도 소비자일 경우, 생산자일 경우, 생산행위에서도 소비자일 경우, 생산자일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외부 효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 여덟 가지 형태를 예를 그대로 들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걸 수 있어요. 하나씩 봐볼까요? 다른 설명할 수 없고 시간상. A다. A면은 보는 방법만 보죠. A는 소비 행위의 소비자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긍정적이다. 그게 나 외에 나라는 경제 주체 외에 제3자에게 긍정적 혜택을 줬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 혜택을. 소비 행위에서 한 경제 주체의 소비 행위가 다른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작용했다. 또 여기는 B는 한 경제 주체의 소비 행위가 다른 생산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A를 먼저 보죠. 한 경제 주체의 소비 행위가 다른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경우, 정원의 꽃과 잔디, 담벼락의 아름다운 장식. 우리 안양에 가면 안양 교도소가 있거든요. 교도소 담벼락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마치 그 그림만 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교도소가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혐오 시설, 우리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혐오 시설 분류하기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그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벼락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조금 긋는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정원의 꽃과 잔디, 담벼락의 아름다운 장식.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옆집에 보니까 정원에 꽃이 다 있다. 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 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도 잘 되었다. 그래가지고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매출도 많이 올렸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외부 효과죠. 이런 거. 그 본질은 뭐죠? 옆집에 꽃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격기구 내에 어떤 가치로 계산이 안 되지만 나한테 또는 제3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걸 외부 효과. A의 경우죠. B의 경우는 한 경제 주체의 소비 행위가 다른 생산자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적용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반영해서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했다. 생산자에게. 기업이 생산자잖아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생산행위에 있어서 한 경제 주체의 소비행위가 다른 소비자에게, 한 경제 주체의 소비행위가 다른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는 여기네 있잖아. 여기네. 한 경제 주체의 소비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죠? 이웃집 잔디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좋은 자동차가 잔디 위에 주차장에 있지 않고 잔디에 있음으로 인해서 좀 모양을 구겼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짜증이 나서 하루 종일 내가 또 기분도 나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쭉
8가지를 분류해놨어요. 8가지를.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분류 방법은 이렇게 해봤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부를 때, 자, 외부 경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외부 경제라고 그러죠. A, B, E, F, A, B, E, F. 외부 경제, 외부 경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외부 불경제. 이 밑에 부정적인 거. 외부 불경제, C, D, E, F.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이로운 외부성. 긍정적 외부성 또는 이로운 외부성이라고 그러죠. 자, 외부 불경제는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소비, 이 소비에 있어서 나타난다. A, B, C, D 이거는 소비의 외부성. E, F, G, H 이거는 생산의 외부성, 그죠? 그다음에 금전적 외부성. 어떤 행동이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로 말미암아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금전적, 긍정이 아니라 금전적 외부성. 그 다음에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제3자의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질적 외부성. 가역적 외부성. 두 부문이 상호간에 서로 외부성을 초래하는 경우. 불가역적 외부성. 한쪽만 일방적으로 외부성을 초래하는 경우. 이게 불가역적. 사용제적 외부성. 외부성이 경합성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재적 외부성. 외부성이 경합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공공재적 외부성. 공해에 의한 대기오염. 이따가 이 사례를 5절, 6절에서 이 사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례를. 그래서 외부성의 종류를 봤고요. 외부성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하는 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P는 역별 MC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역별 MC.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냐? 한계 비용과 일치한 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구입량까지 가격과 구입량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은 MB는 한계 편익은 가격과 같고 그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이런 의미겠죠. 개인적 관점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이제 구분해서 나눠야죠. 세분화 되잖아요. 개인적 관점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 여기는 개인적인지 사회적인지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앞에다 뭘 붙죠? 개인적이니까 P, 프라이빗이겠죠. 프라이빗. PMB는 P는 PMC다. 앞에가 프라이빗, 개인적이라는 용어가 붙었잖아요. 한계 편익, 이 한계 편익은 뭐다? 사적 한계 편익이라 한다. PMB,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피트, 사적 한계 편익. 한계 비용도 여기서는 사적 한계 비용을 한다.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사적 한계.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앞에 사적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빗, 개인적,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앞에가 소셜이 붙은 거죠. 소셜, 사회적 한계 편익, SMB, 소셜 마지널 베네피트. 그 다음에 사회적 한계 비용, SMC, 소셜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붙은 거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다시 정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자원 배분은 한계 편익이 가격과 일치하고 그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데 이것을 사적 시장과 사회적 시장으로 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외부성이 없다면 사적과 사회적이 일치하겠죠. 외부성이 없다면 PMB는 P는 PMC고 SMB는 P는 SMC인데 이것이 일치한 거죠.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도 일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것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부성이 없다면 이거지.
이게 되는 거죠. 외부성이 없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효율적 자원 배분은 이렇게 된다. PMB는 P는 PMC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서 위 조건이 충족된다. 근데 외부성이 있게 되면 사적은 충족하지만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외부성이 존재하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도 자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게 제1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외부성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성이 없다면. 근데 외부성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성이 있다면 그거 깨지는 거잖아요. 외부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사적 한계 편익은 일치하지만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지만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이해되시죠? 고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SMB는 SMB와 PMB가 일치하지 않고 SMC와 PMC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 일치하는 거죠. 이게 계속 볼 겁니다. 외부성과 자원배분. 피구의 외부성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부 경제는 뭐죠? 이로운 외부성이잖아요. 외부 경제가 존재하면 재화가 적게 공급됩니다. 과소 공급됩니다. 그러면 재화가 과소 공급됐다는 것은 적정하게 공급된 것에 비해서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장 실패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치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자, 공급 곡선은 하나잖아요. 공급 곡선이 하나라는 것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곡선이 하나잖아요. S는 PMC는 SMC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수요 곡선을 분석해 보면 사적 한계 비용은 PM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한계 편익은 SMB는 더 위로가 있죠. 더 위로가 있어요. 이렇게 PMB에다가 뭔가 이 밑에 뭔가 하나가 있었겠죠. 뭔가 이 격차만큼 이 높이의 격차만큼 여기에 뭔가 하나 있었어. 이 높이의 격차만큼 여기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뭔가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요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이 높이 더하기 이 높이 그것이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PMB고 SMB 두 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PMB는 SMB가 되는 거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 차이만큼이 이 밑에 뭐가 있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자 이게 자 PM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 여기잖아요. PMC 이꼬르 PMB가 1점이죠. 1점이죠. 기업은 이렇게만 생산한다. 기업은 PMB는 PMC 이 점 뭐예요? PMB는 PMC잖아요. PMC 떠있잖아요. PMC 이게 PMC 곡선이니까 이 점. 기업은 이렇게 공부하러 가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SMB와 이 점으로 공부해야 돼. 이거 이 점 뭐예요? SMB는 SMC잖아요. SMC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SMB는 SMC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만큼 공부해야 돼요. 이만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만큼 공부한다고요? 이만큼밖에 공부를 안 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게 뭐예요? 재화를 과소 공부하는 거죠. 과소 공부.
보시면 외부 경제는 재화를 과소 공급한다. 이만큼 과소 공급한다. 이해되시나요? 외부 경제는 재화를 과소 공급한다. 재화를 과소 공급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자체가 시장 실패예요. 자원 배분에 실패했잖아요. 왜? 여기까지 생산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생산 안 했어. 그래서 자원 배분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시장 실패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해 주잖아요. 그게 뭐죠? 제2법칙이지.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해 주면 이 시장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부가 자, 이 기업이 얼만큼하면 이렇게 생산하게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산하게. 그러면 이 P&B 곡선을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려줘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 곡선을 올려주면은 일치해서 사회적 체제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올려주냐? 이거를 뭐를 올려주냐? 뭘 해서 올려주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PMB 곡선을 이거는 그러면 PMB 곡선에 보조금이 지급된 곡선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곡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서 사회적 체제적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이거를 피구 보조금이다. 피구 보조금. 세금을 부과하든지 만약에 과잉 공급에 있다. 그럼 세금을 없애해 버리는 거지. 과소 공급에 있다. 그럼 보조금 지급하면서 적정하게 공급하기 유도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부 경제 이런 경우에 SMB가 PMB보다 크다. SMB가 이거잖아요. SMB가 PMB보다 더 높게 있다 이런 얘기죠. 높게 있다. 그리고 SM 외부 경제는 이런 경우다 이런 얘기죠. 이것 또는 이거다. SMC는 PMC다. SMC는 이거죠. SMC는 여기는 지금 다 같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하는 거죠. SMC보다 PMC가 더 큰 것도 외부 경제다. 이 기억이죠.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균형은 PMB는 S다. PMB는 이 S 곡선. 이게 시장 균형이다. 이게 시장 균형이고 이건 뭐다? 사회적 균형이다. 시장적 측면에서 보느냐 사회적 측면에서 보느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장 균형이라고 이건 사회적 균형이다. 사회적 균형. 사회적 균형은 이 점이고 시장 균형은 이 점이다. X 부분의 생산량, X 부분의 생산량, 5X0 시장 균형 생산량, 그다음에 5X1 사회적 균형 생산량. 그래서 적게 생산했다. 이 차이만큼 적게 생산했죠. 재화의 과소 공급입니다. 재화의 과소 공급. 잘 훈련된 방법론 진독 개선, 비효율적 장벽의 시장 실패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책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외부 경제 유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PMB 곡선에 보조금 지급 곡선으로 해주면 이 PMB 곡선이 PMB 보조금 곡선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사회적 취득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산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생산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한계 비용을 낮추든지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요를 높이든지. 이 경우는 뭐예요?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요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수요곡선을 올렸으니까 수요곡선은 소비자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비자에게 지급해서 수요곡선을 높인 경우고 생산자에게 지급해서 수요곡선을 공급곡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낮추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예요. 생산자에게 지급해서 한계 비용 곡선을 낮추든지 소비자에게 지급해서 수요 곡선을 높이. 이거는 소비자에게 지급해서 PMB 곡선을 PMB 보조금 곡선으로 올린 경우고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은 그럼 여기에 보조금 정부에서 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뭔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냐? 일반 세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소득세 걷어가지고 법인세 걷어 지급한다?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불공평한 거지 그것도. 그럼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원을
어떤 거로 했을 때 가장 공정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보면 재원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세로 조달하면 불공평을 유발한다. 외부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한정한 목적세 형태로 조달하면 불공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공평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걸 피구 보조금이다. 단위당 보조금은 단위당 보조금은 입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해 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외부 불경제 반대의 경우잖아요. 외부 불경제는 이번에는 뭐 어떤 전제를 깔았습니까? 자, 이거는 PMB는 SMB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요국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 측면에서. 자, 그러면 PMC 옥선을 여거다. SMC 옥선을 여거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이 점은 SMC는 SMB잖아요. SMB. 그러니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일치하는 점이죠. 이 점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여기야. 이만큼만 공급을 해야 돼. 근데 이 기업은 얼마만큼 공급하고 있나요? 이 기업은 이 점은 점이요. PMC는 PMB잖아요. 이 기업은 이만큼 공급한다. 그래서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이 과잉 공급이죠. 과잉 공급. 자원의 낭비잖아요. 과잉 공급. 이만큼 과잉 공급하고 있어. 그죠? 외부 불경제 이런 경우고 시장 균형은 2점이잖아. 이게 시장 균형. 사회적 균형은 2 다시점이고 시장 균형 이렇게 시장 균형이 사회적 균형보다 우측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재화가 과잉 공급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네. 이럴 때는 세금을 여기다 왕창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 이 PMC 곡선에다가 이게 PMC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요.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이 일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되겠나요? 여기에 이 PMC가 있다는 PMC 플러스 세금이 포함된 PMC 곡선이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이 PMC 곡선이 세금 부과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온다. 그러면 여기에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기업이 여기 있나요? 여기니까 여기는 PMB는 PMC 플러스 세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죠. 그래서 이 기업은 세금을 부과하면 얼만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최적 경상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효율적 자원비용을 위해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분에서 조세 부과 등의 조치, 생산량을 축소시키는 대책 강구, 생산을 줄여야 된다. 세금을 부과하면서 생산을 줄인다. 조세 부과,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지금 여기는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수요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세금을 부과한 만큼 높였다. 이거를 소비자에게 과세돼서 이 수요 곡선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과한 이 세금을 뭐라 한다? 아까는 피구 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피구 조세라고 한다. 피구세. 피구 조세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외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파레토 효율 부문균형 분석. 자, 파레토 효율적 자원비용은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과 일치한다. 수요 측면에 일치하고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과 일치한다. 파레토 효율적이니까 다 일치하는 거죠.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근데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지 않고 사적 비용도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외부성을 치유는 사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를 일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균형을 달성하고 그것이 일반 경쟁 균형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분석하는 방법이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부분균형 분석을 살펴본다. 이런 얘기죠. 수요 측면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 측면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수요 측면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공급 측면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깔아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분석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공급 측면은 일정하다고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파레토 효율적 균형은 사회적 한계 편익은 공급 곡선과 일치할 때, 공급 측면에 일치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때 이 공급 곡선은 이런 전제를 깐다 이거예요. S는 PMC는 SMC 이런 전제를 깔고 한다 이거예요. 수요 측면은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적 한계 편익 플러스 외부성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외부 효과만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 효과만큼.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만큼이 뭐다?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 효과다 이게 되는 거죠. 외부 효과만큼 일치하지 않는. 외부 효과 플러스 1 쓸 때 그게 일치하니까 외부 효과만큼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는 외부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PMC는 SMC고 S와 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공급 측면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또 수요 측면이 일정하다고 하는 거죠. 이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에서 이 수요 곡선이 D는 PMB는 SMB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 공급 측면은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이 외부성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외부성만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수요 측면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수요 측면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의 외부성이죠.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최적 배분이다. 최적 배분.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고 정답. 완전 경쟁 균형의 생산량 Q0. 자, 완전 경쟁 균형의 생산량 Q0. Q0는 뭐죠? Q0면 이 자리인데 완전 경쟁 균형의 생산량이니까 PMB는 SMB가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완전 경쟁 균형의 생산량 Q0. 이건 뭐냐면 완전 경쟁 균형 여기는 어떤 점입니까? 여기는 이 점은 PMB잖아요. 이게 PMB 곡선이죠. 이렇게 PMB 곡선과 뭐가 일치하는 건가요? PMC 곡선이 일치하는 거죠. PMC. 이게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이 점은. 그래서 Q0죠. Q0죠. 사적 시장에서 완전 경쟁 균형의 생산량이죠. 사적 시장에서 이 점을 이제.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적 한계 비용보다 높다.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회적 한계 편익은 이 점이잖아요.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적 한계 비용보다 높다.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적, 이게 사회적 한계 편익이잖아요. 이 선이 사회적 한계 편익은 이 점에서 사적 한계 비용보다
이만큼 높죠? 없죠. 이렇게 성립하죠.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량은 Q 스타일이다. 이게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량인데 이만큼 미달된다 이런 얘기죠. Q 스타일이 미달된다. 파레토 효율적 생산량을 볼까요? SMB는 SMC다. 오케이. 이 점은 파레토 효율적 생산량. 이 점이겠죠. 이 점은 SMB잖아요. SMB는 SMC와 일치해야 되겠죠. SMB는 SMC 이 점이니까 PMC 요거는 자 이거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이게 S라고 되어 있잖아요. PMC 이거는 곧 SMC죠. 이거죠. 이것도 SMC 다시죠. 이렇게 자 사회적 한계표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한 점이면 이 점이잖아요. 이 점이 자 사회적 한계표이죠. SMB. 그 다음에 사회적 한계 비용이죠. 이 점이죠. 이 점이죠. 이 점이 사회적 최적 배분이야. 파레토 효율적 생산량이 이 Q스타일이죠. 이죠. 이거는 뭐요? SMB는 SMC지. 그다음에 SMB는 SMC죠. 이 점입니다. SMB는 이거지고 SMC는 이거잖아요. 이 점이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최적 배분인데 이게 사회적 최적 배분이잖아요. 근데 시장적 배분은 여기잖아요. 시장 배분의 균형은 여기야. 근데 사회적 배분의 균형은 여기야. 그러면 적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생산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생산량을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회적 한계 비용, 이 사적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내려주는 거죠. 자, 이 곡선을 1이 내려주는 거죠. 이 PMC 곡선을 PMC-곡선 내려주는 거죠. 자, 뭐로? 이거는 뭐다? SMC-는 SMC 여기에 세금이 붙는 거죠. 세금의 한글로 쓰면 모양이 그렇네. SMC 플러스 텍스 세금을 붙여야 돼.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사적 비용인데 PMB는 PMC 플러스 세금. 이게 이렇게 해야겠다. 원래 SMC 세금을 빼면 안 되고 SMC 하시고 이게 PMC니까 이게 잘못 썼네. PMC잖아요. PMC니까 PMC 플러스 텍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죠? 세금은 PMC 곡선에 세금을 부과해서 끌어내렸잖아요. 그만큼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PMC 플러스 텍스고 PMB가 이거죠. 사적이니까. 사적 한계표니까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끔 뭐로 때문에 일치했나요? 세금을 부과해서 일치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한 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이네. 보조금. 생산자에게 지급하니까 이게 플러스 보조금이 되거든요. 보조금.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곡선이니까 생산자가 보조금이죠. 수요곡선에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위당 보조금 P대를 있다. 이 차이죠. 이 높이 차이죠. 이 높이 차이겠죠. 이 높이 차이. 이 높이가 보조금이죠. 이 높이 차이가 보조금입니다. X가 아니라 보조금이고. 보조금 지급하에 완전경제 분양. 거기가 이제 여기다 있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적 시장의 균형이 여기였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이 사적 시장의 균형이 이리 옮겨왔다. 사회적 시장, 사회적 체적 균형과 사적 체적 균형이 일치했잖아요. 보조금 지급하의 완전 경쟁 균형은 여기 됐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게 됐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반 경쟁 균형이 됐다. 제2 법칙. 제2 법칙에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사적 사회적 구분에서 접근하니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공급 측면의 예비선을 견제합니다. 공급 측면의 예비선을 견제하니까 수요 측면에 일정하다고 봤잖아요. 수요 측면에 일정하고 공급 측면인데 SMC 사회적 체적 균형이니까 이만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PMC는 사적 한계 비니까 이만큼인데 그러면 이 차이만큼. 자, 이 사회적 한계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자, SMD 이것 플러스 이걸 합쳐놓은 것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곡선과 이 곡선의 높이와 SMD의 사회적 한계 P의 마이너스잖아요. 비용. 그 다음에 사적 한계 비용 이 두 개의 높이만큼 그려놓은 게 이게 되는 거죠. 이 높이 플러스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 기업은 이만큼 생산한다. 많이 생산하잖아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과잉 생산하고 있겠죠. 이런 과잉 생산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이제 생산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겠죠. 이건 세금을 부과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이만큼 줄여야지.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여기다 이제 이 높이만큼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렇게 올릴 거예요. 똑같은 높이만큼 다 세금을 올리는 거죠. 이거 이제 이게 세금입니다. 이게 피부세죠, 이게 피부세. PMC에서 이거는 PMC 플러스 세금입니다. 올리는 거죠. 올리면은 PMC가 PMCT 곡선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로 올리잖아.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 점은 원래는 SMC는 SMB잖아요. SMB였는데 이것은 이 점은 뭐하고 있지 않았나요? PMB는 PMC 플러스 세금과 다 같은 점이죠. 같은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같은 점이 되겠죠.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게 나왔네요. 자, 수요곡선 D F점 이게 시장 균형, 이게 G점은 사회적 균형, 시장 균형, 사회적 균형. 근데 개념을 앞으로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균형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적 시장에서 시장 균형, 공적 시장에서 사회적 균형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점 뭐냐? 사적 시장에서 시장 균형이야, 이 F점은. 그 다음에 G점은 사회적 균형, 공적 시장에서 사회적 균형이 되는 거죠.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완전 경쟁일 때의 시장 균형 F점, 이건 사적 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본 최적 균형 G점, 이거는 공적 시장에서의 사회적 균형이다. 시장 균형, 사회적 균형. 개념은 이제 시장 균형, 사회적 균형 이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구분해서 생각. 과잉 생산했던 것을 세금을 통해서 다시
적정 생산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급 측면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 측면에서. 그럼 이거는 이제 수요 측면에 일정하다고 전제를 깔겠죠. 외부성이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부분균형 분석이네 여기도.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SMD와 PMC를 합창한 게 SMC 요거죠. 합한 거. 높이만큼 합쳤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F점은 시장균형, D점은 사회적 균형. 그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PMC 곡선을 세금을 여기다 부과하면 PMC T 곡선으로 이렇게 가서 G점에 다시 일치해서 사회적 균형과 시장 균형이 사회적 균형과 일치하는 선으로 세금을 통해서 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또 나왔네. 이거 앞에 설명이 또 나와서 사회적 순편익 GI, 사회적 순편익 GI, 한계 편익은 한계 편익에서 한계 비용, 그렇죠. 한계 편익에서 한계 비용을 뺀 거. 복잡하게 써졌는데 금방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생산 수준이 Q0에서 Q-스타로 줄어들 때, 자, Q0에서 Q-스타로 생산 수준이 줄어들 때 사회 후생에 미치는 변화가 어떤 건지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는 생산 수준이 Q0에서 Q-스타로 줄어드는 것은 뭘 통해 줄었습니까? PMC 곡선을 PMC T 곡선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이 PMC 곡선을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Q0가 Q-스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 후생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 자, 긍정적인 효과. 자, Q0에서 Q-스타로 생산을 줄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앉아서 이건 앉아서 무릎이 안 좋아서. 자,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공해 산업이네. 공해 기업. 그럼 Q 스타를 생산할 때보다 Q 제로를 생산할 때는 이 기업은 Q 제로를 생산하잖아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겠죠. 근데 이 생산량을 Q 제로에서 Q 스타로 줄이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적게 생산하니까 배출량도 비례해서 적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다.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한다 이런 거죠.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 감소 효과가 난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는 상품 생산량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상품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 효과가 생긴다. 상품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럼 그 크기를 보자. 자, 긍정적 효과는 사다리꼴 JKQ0 여기 사다리꼴 JKQ0 Q스타 사다리꼴 JK 이거죠 Q스타. 그 다음에 사다리꼴 GHFI 이거는 이 면적은 기하학적으로 이 면적과 일치합니다. 모양은 틀려도 이 면적과 일치해요. 왜 일치하나요? 이 PSMC 곡선을 SMD 곡선과 PMC 곡선만큼 같은 높이로 올렸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올렸어.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GHF 이 면적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일치한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는 상품 생산량에서 후생 손실 GIF 삼각형 GIF 이만큼 후생 손실이 있는 거죠. 이만큼 후생 손실이다. 이만큼.
외부성 손실. 그러면 사다리꼴 GHFI에서 FI는 GIF보다 크고 나머지 면적 나머지는 이면적이네. 나머지 이면적만큼 남잖아요. 이게 면적이 같으니까 이면적만큼 남잖아요. 이면적만큼 남죠. 이면적만큼. 이것이 이거죠. 후생 증가의 크기는 GFA입니다. 이만큼 후생 증가가 있다. 그래서 외부성 존재로 인한 과잉 생산 결과 사회 우선 손실이 발생했다. 이만큼 발생했다. 사회 우선 손실이 외부성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우선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다. 이것이 사회 우선 손실이라는 거죠. 외부성의 결과 이만큼 손실이 발생했다. 사회 우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 우선에 미치는 효과, 이만큼 사회 우선 손실이 있었다. 공급 측면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관점 배분에서 사회 우선 손실이 이만큼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또 뭐죠? 일반균형 분석. 이번에 이제 일반균형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균형 분석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성이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일반균형 분석이니까 사적 한계 대체율과 사회적 한계 대체율이 나왔죠. 사적 PMRS XY, 그 다음에 사회적 한계 대체율 SMRS XY. 거기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외부성만큼 차이가 나죠. 외부성만큼 차이가 나죠.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 일정하다고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 균형은 SMRS XY 사회적 한계 대체율 XY제의 사회적 한계 대체율이 XY제의 사회적 한계 변환율과 일치할 때 파레토 효율적 균형이 달성한다. 근데 여기서 사회적 한계 대체율은 사적 한계 대체율 플러스 외부성이다. 그리고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한 경우 사회적 한계 변환율과 사적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다. 이 사적 한계 변환율과 사회적 한계 변환율이 일치할 때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일치하지 않죠. 얼마만큼 일치하지 않나요? 외부성만큼 일치하지 않다.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외부 효과만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소비의 외부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는 사적 한계 대체율과 사회적 한계 대체율 같다는 전제를 까는 거고요. 이랬을 때 파레토 효율적 균형은 사회적 SMRT XY는 SMRS XY가 일치한다. SMRT XY는 사적 한계 변환율과 외부성을 더한 것 같다.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곰곰이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한 경우 또 넘어가고 이 그림에서 이제 한번 보죠.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거는 생산의 이게 이제 일반균형 분석이잖아요. 일반균형 분석은 아까 구분균형 분석은 구분균형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놓고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상품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수평축에 상품이 X제가 나오든지 Y제가 나오든지 Z제가 나오든지 수직축은 가격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에요. 일반 균형 분석은 2개 이상으로 분석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일반 분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개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왜? 이 상품 공간에 2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없잖아요. 사과를 넣고 꿀을 넣고 만약에 이제 3개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넣고 이렇게 X축, Y축, Z축. 근데 이런 분석 기법은 아직 경제학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무차별 곡선 만들어낼 때, 등량 곡선 만들어낼 때 그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균형 분석을 할 때 이 3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2개만 가지고 지금 이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축이 되잖아요. 세축이. 자, 2개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2개 이상은 분석할 때 일반 균형 분석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를 까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하다. 세타리스 파레비스. 이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3개는 아직 분석 기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4개, 5개 막 나오죠. 근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가치 추정을 할 때는 통계학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상품을 넣어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나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실무에서는 통계학 이론을 통해서 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하니까 일반 균형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과와 배, 다시 얘기하면 XJ, YJ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죠? 상품 공간에 나온다. 상품 공간. 상품 공간에 나와 있는 이건 뭐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일치하겠죠. 이렇게 일치하겠죠. 외부성이 없다면, 그렇죠? 외부성이 없다면 이거죠.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한 경우, 외부성이 없다면 이게 돼요. 근데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외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고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겠죠. 근데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춧가루가 붙어 있어. 그래서 저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없을 때는 이 점이니까 이 점이 뭐예요? P, MRT, XY는 이 점은 S, MRT, XY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외부성이 있는 거야. 자, 생산 측면에 외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생산 측면에 외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요게 됩니다. P, MRT, XY 플러스 외부성은 S, MRT, XY. 이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생산의 외부성이 있을 때.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또 이 점은 A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되나? A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뭔 측면만 봤습니까? 생산 측면만 보는 거죠. 이거는 생산 측면만 보는 거예요. 생산 측면. 근데 생산 측면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보는 거고, 소비 측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는 이게 뭐죠? MRS잖아요. MRS, XY. 이게 X고 Y라고 하면 지금 AH인데 요거까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겠죠. 이 점에서.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생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소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MRS잖아요. MRS XY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부성으로 인해서 이 차이만큼 인해서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 외부성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이 이거는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일치가 안 되는 만큼 이 B점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한계 변환율보다 크다. 한계 대체율은 여기잖아요. 이것이 한계 대체율이죠. 한계 변환율은
이 생산 가능 곡선상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잖아요.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크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일반균형 분석이다 해야 되는 거죠. 일반균형 분석. 그럼 넘어가서 붙여야 되겠네요. 이건 뭐죠? 외부선과 자원 배분. 자, 쭉 이제 앞에 했던 거를 정리해 온 겁니다. 정리해 와서 후생 경제학의 제2체적 정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이거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조세를 부과하든지. 그죠?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면 시장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이게 후생 경제의 제2 정리로 인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치유한다.